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잭 트라우트의 차별화 마케팅이라는 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마흔의 돈 공부라는 책을 보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마케팅은 필수다라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서 이 책을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2011년도에 출판된 오래된 책이라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최신 정보 같은 것들은 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을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별화하거나 살아남지 못하거나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할 때, 우유를 하나 사려고 할때 우유 종류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때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선호하는 브랜드를 집어 드시나요? 저도 우유가 참 많이 있지만 그냥 제가 무심코 이렇게 집어드는 우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이 집어들게 되는 그런 제품들은 차별화 전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였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부동산에서는 위치, 위치, 위치. 사업에서는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위치가 중요하듯이 사업에서는 마케팅에서는 차별화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하거나 차별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거나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무수히 많은 제품들 속에서 하나 탁 튀어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단순하면서도 제품의 장점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오로지 딱 하나의 단어만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밀고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뭐 이런 속성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가 고객들의 뇌리에 딱 꽂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제품, 하나의 장점, 하나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딱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 속성이나 그런 장점들을 응축해서 소비자들이 딱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제품을 다 팔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팔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의 속성에 집중하라. 모든 것을 파는 그 백화점 같은 경우 재난을 보증하는 수표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도 집중해서 모든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제품을 좋아할 만한 특정 그런 집단을 찾아내서 공부하는 거, 그게 요구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코냑이라는 술이 인기가 많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코냑이라는 술이 좀 비싼 술인데 이거를 조금 가격을 중간 정도 가격의 코냑을 출시를 해서 중국의 신흥 부유층들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신흥 부유층들의 생활 양식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중산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 신흥 부유층을 대상으로 꼬냑의 가격을 조금 더 낮춘 상태로 출시를 했더니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 이런 것도 차별화 전략의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좋아하는 어떤 특정 집단을 찾아내고 그 집단에 대해서 특성을 연구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한 거죠. 이렇게 해서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들은 선도 기업이 되는 거죠. 과학자이자 역사가인 프랭크 설로웨이 박사라는 분이 태어난 순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가 첫째로 태어났냐, 둘째로 태어났냐, 막내로 태어났냐 이런 순서로 연구를 한 분이 있는데 2천여 건 이상의 경우를 20여 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별이나 출신 배경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첫째로 태어난 집단의 첫째들은 어떤 성향을 보였냐면 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상황에 따른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특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첫째 이야기를 하냐, 선두기업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별화 전략에 성공한 선두기업들은 이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권위적이면서도 또 상황에 따른 방어 능력,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두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업계의 선두들은 어떤 특징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사업 영역을 추가할수록 이것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차별화 전략으로 성공을 해서 업계 선두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추가하면서 사업이 확장되면서 차별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다면, 차별화를 했다면 계속해서 그 일관성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알리고 싶은 속성 딱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품을 좋아할 만한 특정한 집단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책을 통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읽게 된 책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읽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제품을 판매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차별화하는 마케팅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읽은 책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